유사원 TV를 애청하시는 애국 국민과 해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사원의 손상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처럼 좀 제가 자유시간을 급하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유스타운에서 잊혀진 영웅들, 잊혀진 전쟁, 6.25 남침전쟁 영웅들 학도병 기념사업을 준비를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지 바쁩니다. 저희가 이제 동상 건립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동형 오토 무대 차량도 다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대 차량도 다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어처, 그 다음에 학도병 기념 배지, 이제 그 앞에 이제 전단지하고 호예지를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유스타운에서 이제 문재인 아버지 북한군 학도병들에게 생포됐다는 출생 비밀 의혹 관련 호예지를 한 10만 부 이상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남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유스타운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빠른 시일 내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죠. 나라 걱정을. 1961년 5월 16일 저는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같은 마음이. 나라가 참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배고프고 가난을 해결할 수도 없고 무학자들이 많고 문맹자들이 많고 캄캄한 나라를 구국의 결단을 통해서 군사혁명을 통해서 강단을 내린 거죠. 내려서 오늘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걸 혁명이다, 뭐 그냥 쿠데타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쿠데타를 가지고 성공했기 때문에 혁명이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방식이야 어떻습니까?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자기의 철학, 오로지 국가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걸고 혁명을 감행해서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마을운동, 유신헌법 등등 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GNP 100불도 안 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지금 3만 불까지 가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 또 북한보다도 못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겪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네들이 주장하는 민주, 평등 모든 것은 공산혁명을 위한 하나의 먹이였고 거짓이었다는 것이 이제 다 증명이 됐습니다. 전애들은 박정희 대통령의 발자취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무슨 동상을 하나 세우려 그러면은 독재자라 그러면서 벌떼같이 달겨늘고 오만 구실을 갖다 봐서 군사 독재 뭐 헌법을 불인했다는 등에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뭐 우리가 이제 은혜를 모르는 행위라 그러죠. 김영삼, 김대중 뭐 이렇게 쭉 해서 민주화 유공자들, 이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그 많은 국민들이 전 세계가 지금은 박정희 대통령의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만 유일하게 북한하고 이 사람들만 인정을 안 해요. 또 한때 북한의 김정일이도 인정을 했다 그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지도자를 군사 독재자로 폄훼하면서 그 열매만, 그 어려운 시기에 자기네들 허구한데 반대만 농성하면서 열매를 가장 먼저 따서 국가유공자를 만든 게 자기네들입니다. 그게 민주화 유공자고 5.18 유공자입니다. 오늘 밤 뭐 강주에서는 뭐 40주년 강주 5.18 무슨 또 뭐 민주운동 뭐 야단 지키고 있답니다. 거기에 또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다 갔다는 거예요. 저희 좋습니다. 민주화 운동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진짜 강물처럼 흐르고 있냐? 그럼 우리가 표현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허용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폄하하던 군사 독재 시절보다도 못한 게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자기네가 말하는 뭐 이승만 대통령의 독재,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독재는 눈으로 보였습니다. 왜 떳떳하니까.
그리고 국민을 계몽해야 하니까. 그러나 저놈들은 앞으로는 좋은 말을 하고 뒷구녕으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통제를 하고 탄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지금은 보니까 전부 5.18을 이제 추정을 해요. 추정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 좋다 이거죠.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 1950년 6월 25일 기선 남침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군 10만도 안 됐다 그러면 한 10 한 몇만 정도 됐는데 거기에 약 20%를 학도병들이 참전했습니다. 14세, 15세, 16세, 17, 18, 19. 이 어린 학도병들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펜을 놓고 책가방을 놓고 총을 들고 전장에 나섰습니다. 근데 지금 71년이 됐는데도 70년이 넘었는데도 이분들이 명예복이 안 돼 있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국가유공자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렴치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민주화 세력들이 그렇게 정의, 평화 뭐 그렇게 내치지면 이 산업화의 근대화의 열매를 자기는 막 쏠딱 따먹을 게 아니라 가장 고생했던 어린 10대들을 학도병들부터 챙겨야 되는 게 저는 원칙이랍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금 어린 나이에서 군의 전쟁에 가서 나라를 지키고 6.25 전쟁에서 북진의 발판을 마련한 그 위대한 우리 그 학도병들을 아직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고 그 10원 하나 보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요 모든 국민들의 모두가 참 창피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학도병들의 명예가 회복돼야 된다. 제가 학도병 기념사업을 왜 이렇게 지금 목숨 걸고 시작하고 있냐. 이 학도병 정신이 지금 바로 서면은 저는 가짜 민주화 세력, 가짜 유공자들이 대한민국에 발을 붙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네들이 민주화는 탈을 쓰고 공산혁명을 시도하다가 그러면서 오만 모든 걸 열매를 따먹었지만 국민들의 지금 말기가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6.25 학도병들이나 참전 유공자가 부각이 되면 자기네들이 설 곳이 없으니까 아니 뭐 독재 좀 우리 국민들은 독재해도 국민들은 다 살기 편했다 그래요. 그 시절이 희망이 있고 꿈이 있었다 그럽니다. 정치하는 놈들 빨갱이 놈들만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자기네가 민주화 안 해도 민주화 운동도 그렇습니다. 그걸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바람이고 함께 동참을 했어요. 그러나 그 소수의 헤게모니를 잡은 운동권들이 주사파 운동권들이 자기네가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자기네만 따먹고 국회의원하고 뭐 장관하고 통일부 장관하고 뭐 그다음에 비서실장하고 지금 마지막 안 한 게 뭡니까? 운동권이 이제 대통령 남았죠. 대통령.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도병을 저희가 다시 부각을 시키고 앞으로 이제 끄집어내면 저는 이제 가짜 유공자들이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큰 틀에서 포석을 하나 두는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경북 영천, 7월에는 저희는 서울에서는 중국 대사관 앞에 6.25 남침 전범의 공범이죠. 북한과 중공. 그래서 두 집단을 겨냥하는 큰 포석으로 7월 달에는 유공자 이제 학도병 동상을 중국 대사관 앞에 세울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 시기 가장 암담하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붉은 바다에 빠져서 나라가 비전이 없다고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2의 혁명, 군사혁명 가장 필요한 시기다.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금 5.16 군사혁명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다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이십니다. 지금 뭐 누구를 비판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 군인들이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될 시기가 왔다. 국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그 최악의 상태에 대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61년 5월 16일 날 구국의 혁명을 5.16 군사혁명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다. 이거는 이제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속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만 독재자라고 지금 폄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 자기네가 아무리 장악하더라도 뭐 민심, 국민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가 박정희 대통령 5.16 군사혁명, 5.16 혁명 이제 60주기고 강주가 내일 강주 40주기면 그렇습니다. 이게 딱 하루 사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제가
바빠서 못할 상황인데 그래도 예의가 아니다. 이 구국혁명에 대해서는 좀 방송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2의 5.16 혁명을 기다리고, 이제는 뭐 기다리는 게 아니라 60년대는 우리 군인들이 가장 먼저 깨어 있었고 엘리트층인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구국의 결단을 했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미완 아직도 진행 중인 5.16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서 앞장을 서야 된다. 국민에 의한 5.16 혁명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혁명 공약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혁명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후방과 유대를 더욱더 공고히 한다. 셋째,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다시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넷째,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다섯째, 민족적 수권인 국토 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여섯째,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데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예, 여러분 영상을 5.16 당시에 이제 옛날에 대한뉴스죠. 뉴스를 봤습니다. 혁명 공약에 이제 6가지가 크게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반공을 국시로 국시의 제1의 삼고 제1의 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구에 거친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그렇습니다. 이 반공 이제는 이제 때가 돼서 멸공으로 가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반공으로 혁명을 다 완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갱이 천국이 됐는데 지금 다시 우리 국민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면은 멸공 완전히 공산주의를 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4.7 재보선에서 이겼다고 제가 뭐 긴장이 풀렸어요.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자기네가 잘해서 승리한 양, 또 초선 국회의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작자들은 5.18 묘지를 쫓아가서 묘비를 닦고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또 방송을 할 건데 김일성 만세 부를 시대가 다가온 것 같아요. 김일성 만세 삼창. 뭐 가관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그 두 번째,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방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한미동맹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걸 깨부시려고 하는 게 이 문재인 주사파 좌파들입니다. 다. 3. 이 나라의 사회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태폐한 국민 도의와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한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4.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적 수건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위와 같은 우리의 가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이 이제 혁명 군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정권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가업을 조속히 성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굳건한 토대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그래서 6에 보면은 군인들은 자기네 이제 혁명 군인들은 이렇게 완전히 안정이 되면 돌아가겠다는 것도 민간에 이양을 하고 이게 이제 실질적인 혁명 공약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뭐 이게 지금 또 잘 지켜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약속을 안 지켰다 그러는데 약속을 지켰죠. 군인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게 아닙니다. 실제 군사혁명을 하고 국가가 워낙 안보도 없고 돈도 경제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강력한 이제 국가 건설을 부국 강병책을 쓰기 위해서 본인이 예편을 합니다. 군사위원회에서 예편을 하고 민간인으로 실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군사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군인 신분으로 뭐 나라를 장악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민주적 절차,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복 입은 건데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을 것이다. 서름과 슬픔과 괴로움에 시달리는 이 결의 앞길에는 반드시 갱생의 길이 있을 것이다. 두드림에 열린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우리 민족에 나갈 길 1962년 2월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맹률, 그 다음에 GNP 100불 미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제도가 있었고요. 또 일제강점기 36년은 식민치하였습니다. 노비 생활보다는 일제시대가 좋았을 겁니다. 이 조선시대보다는. 그래서 우리 DNA 속에 이 노비 건성들이 있나 봐요. 싸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이게 좋게 말하면 뭐 국민 착하다 그러면 착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어요. 노예 건성이 있습니다. 쉽게 휩쓸려요. 본인들이 학습하고 공부하지 않고 누구 말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그거를 말 같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뭡니까? 지금 뭐 어제 오늘 금요일이죠. 우리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을 통일부가 이제 보는 거를 정부가 허락을 했습니다. 어디서든 다 봐요. 그래놓고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 놈들도 이제 우리 국민들 수준이 올라가서 뭐 노동신문이나 김일성 뭐 해고록 같은 거 보고도 현혹이 안 될 거다 그래요. 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만큼 잘 쏟고 잘 가짜에 휩쓸리는 사람도 드물어요. 지금 뭐 우리가 말하는 사이비 종교 뭐 몇 개 찍으려면 찍을 수 있죠. 거기도 사람들이 몰리고요. 그 다음에 이 보수 우파도 똑같습니다. 불나방이라 제가 그러잖아요.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누가 유명하다 한때 뭐 누가 잘 나간다니면 그걸로 우우우 쏠립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그 정도로 지금 뭐 개판이죠. 이 나라가 진짜 이 조금만 생각이 있고 이런 유튜브 방송이나 뉴스타운을 좀 제대로 신문과 방송을 보면 야 이거 완전 개판이고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제가 볼 땐 머리가 비어 있는 사람도 많고 붉은 사상이 꽉 잠긴 사람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김일성 해고록과 노동신문이 돌아다니고 설치면은 거기에 현혹되는 사람이 당당히 있고요. 그걸 당연히 적화혁명의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있는 건데 이걸 또 폐기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1960년대 뭐 50년 60년에서 이제 동서냉전 시대에 이제 유일하게 이 아시아 전체는 대한민국만 이 지도 보면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민주 시장 질서 체제로 건국한 나라는. 그래서 유일한 이 자유국가인데 그 66년 박 대통령이 대만 뭐 방문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혹자는 대한민국을 가리켜 자유의 방파제라고도 한다. 그러나 이런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어째서 우리가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가. 그런 존재란 말인가. 우리는 전진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자유의 파도다. 자유의 파도는 멀지 않아 평양까지 휩쓸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예, 진짜 주옥 같은 말씀도 많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오늘 뭐 좀 이제 좋은 말씀, 뭐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인 거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놈들이 아무리 없앨라 공산화를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서 한 2천만 명 학살하고 나서 뭐 깨부시려면 깨부셔야 될 겁니다. 네. 자유는 그것을 위해 투쟁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며 평화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의 것이다. 66년 6월 10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강요회의 시사에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 제목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라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전라도에 가면 김대중 뭐 박물관이요 뭐 자기네 돈 들어가 엄청 해놨는데
박정희 대통령 그 기념재단 하나 만드는 것도 좌파들의 방해로 너무나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현판 또 떼내고 뭐 다 떼내요.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발간한 책인데요. 박정희 대통령 100대 치적이란 책입니다. 이 뭐 내용이 뭐 좀 여러분들 보실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100가지 이제 쭉 있는데 너무나 좋은 얘기 맞습니다. 챕터 1, 배고픔 없는 부강한 나라를 위해 혁명하다. 독창적인 통치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다. 경제개발의 다틀 우리다. 수출만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다. 중화 공업 육성, 수출 100억 달러, 북한과 경제전 승리의 필수적. 그 다음에 과학기술 발전 없이 수출도 국력 성장도 없다. 전문기술 양성 없이 국가 발전 없다. 그 다음에 8번째, 외화 획득 위해 해외 진출 적극 나서다. 9. 획기적이고 수송혁명, 고속도로, 항만, 철도 건설. 수출도 국가 발전도 어렵다. 없이는. 새마을 운동은 전 국민의 잘 살기 운동이다. 농어촌 잘 살기 운동 적극 추진하다. 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만들고 자연을 보호하다. 이거 박정희 대통령 그때부터 녹화 사업 시작된 건데, 지금 이 새끼들, 이 좌파 새끼들이, 내 또 욕 나오네.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다 망쳐놨습니다. 그 태양, 뭐, 탈원전하고 태양광 가지고 산을 다 밀어놨어요. 이거, 진짜 청소, 이놈들 한번 박살내야 됩니다. 자, 댐을 막아 홍수 가뭄 예방과 전력 생산, 원자력 발전 시대를 열다. 이 글씁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 이제 세계적인 최고의 기술 원자력 발전 시대가 열렸어요. 근데 이거 문재인이 다 부셔쓴 겁니다. 이거요, 진짜 나라가 바로 서면 여적죄로 다 그냥 사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2의 5.16 국민혁명이 일어나서 그 국민의 힘으로, 진짜, 완전히 청소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 봅니다. 그 다음 국민복지 사회보장 시대 열고 민족정신 개선 국적 있는 교육 실시, 그 다음에 문화보전과 국민문화 창달 힘쓰다. 국익을 위해 다각적 실리 정상 외교, 평화통일과 민족화해를 비전 제시, 자유소를 위해 월남전선에 뛰어들다. 월남 참전 용사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 어른들께도 민주화 유공자, 가짜 민주화 유공자보다 큰 보상을 대줘야 돼요. 그 돈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월남 참전 용사들한테도 국가가 반드시 다시 보상해라. 반공을 국시로 총력 안보 태세를 갖춘다. 북한과 싸울 이길 자주 국방을 추진한다. 우리가 싸울 무기는 우리의 힘으로 만든다. 이 마지막 24챕터가 24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한다. 마지막 또 하나 25 세계의 석학과 정치인들이 말하는 박정희. 예. 요 책 한 권, 이게 탄생 100주년 책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많은 공부가.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또 보실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제 연설인데요. 1969년도 겁니다. 이거 10월 10일 날. 내가 해온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야당은 반대만 해왔던 것입니다. 나는 진정 오늘까지 야당으로부터 한마디의 지지나 격려도 받아보지 못한 채 오로지 극한적 반대 속에서 막중한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뭐 독재하고 장기 집권했다는데 이 새끼들 처음부터 매일 이렇게 방해를 한 겁니다. 도와준 적이 않았어요. 김영삼이와 김대중이는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는데 들어누웠습니다. 들어누워서 농사 지어야 되는데 무슨 도로 만드냐고. 이런 새끼들이 제일 먼저 그거 도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다니고 그 열매를 땄고 그 다 경제성장의 열매를 지네가 따가지고 국가유공자 만들어서 뭐 몇 억씩 몇 천원씩 막 다 헤쳐먹었잖아요.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하여 나는 야당으로부터 매국노라는 욕을 들었으며 월남에 국군을 파병한다고 하여 젊은이의 피를 판다고 악담을 하였습니다. 이게 없었으면요, 뭘 가지고 경제성장합니까? 주둥아리로 합니까? 지네처럼 북한처럼? 이게 빨갱이들이에요. 이 지도자는 이렇게 강력한 게 필요합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국가 국민을 위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리 외교입니다, 이게.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그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경제성장 포항제철 짓고 뭐 경제발전의 밑거름으로 다 쓴 거예요. 없는 나라에서 남의 돈이라도 빌려와서 경제건설을 서둘러 보겠다는 나의 노력에 대하여 그들은 차관망국이라고 비난하였으며 지금 차관을 제대로 돌아가지고 지금 잘 쓴 겁니다. 문재인처럼 지금 국가 부채를 이건 뭐 사상 최대로 밀고 놨잖아요. 그것도 한 3, 4년 만에.
그래서 진짜 제대로 투자하기 위해서 끌어들여서 이제 차관 비난했고, 그 투자에 차관을 해서 경제 발전해서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가짜 민주화지만 지네들도 민주화 유공자에서 보상금 받아먹고, 다달이 얼마 받고, 5.18 유공자도 그렇고, 하여튼 민주화라고 뜨던 놈들은 전부 그 박정희 대통령 비판하면서 이렇게 싸웠던 놈들이 그 돈을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항토 예비군을 창설한다고 하여 그들은 국토방위를 정치적 이용을 깨한다고 모함하고, 우리가 항토 예비군도 없었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참 이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게 1969년 10월 10일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답답하면 국민 담화문을 내용입니다. 이게 국토의 대동맥을 뚫는 고속도로 건설을 그들은 국토의 해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김영삼, 김대중이 가서 데모하고 들어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 쓰면 지금 이렇게 경제 성장하겠습니까? 물류가 되고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소달구지 타고 다닐 거예요? 참 나쁜 놈들이에요. 반대하여온 것 등등 대소사를 막론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비방, 중상, 모략, 악담 등을 퍼부며 결사 반대만 해왔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때 야당의 반대에 못 이겨 이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였더라면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이 설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온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야당은 유세에서 나에 대한 온갖 인신공격과 언필징, 나를 독재자라 비방합니다. 내가 만일 야당의 반대에 굴복하여 물에 물 탄 듯 소신 없는 일만 해왔더라면 나를 가리켜 독재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일해온 나의 태도를 가리켜 그들은 독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나를 아무리 독재자라고 비난하든 나는 이 소신과 태도를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오늘날 우리 야당과 같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고질이 고쳐지지 않는 한 야당으로부터 오히려 독재자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진짜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1969년 10월 10일 대통령 박정희 담화문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뭐 와닿는 게 있습니까? 지금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민주화 세력이라는 작자들이 한 짓거리입니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그 집권 내내 독재, 군사 독재 이렇게 오만 방해를 해놓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생존해 계시다면 민주화, 5.18 등등 이 민주화 유공 자칭 세력들, 국가 유공자잖아요, 지네끼리. 그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 민주가 없어도 대한민국은 바로 왔어요. 그 열매를 지네만 따먹은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라는 정치 세력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그래서 얘네들이 학도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도 안 하고 명예회복도 안 보상도 안 해주는 겁니다. 왜? 이 학도병들이 뜨면은 자기네 설 곳이었거든요. 진짜 전쟁 때 국가를 위해서 총을 든 사람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가유공자 대우를 받고 그런 명광과 이렇게 명예를 다 회복해야 된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빨갱이들이 한지 여러분 지금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69년에 오직 했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담화문을 발표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 명언록이 있어요. 명언록이 시대와 환경 변천에 관계없이 인간이 가진 근원적인 생활 무기다. 노동에 대한 인간의 높은 그 다음에 체육원 인간을 강건하게 만들고 교육과 질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인체로 말하면 오장육부를 만드신 분이라고 봐야 돼요. 셋째, 전쟁을 좋아하는 국민은 망하게 마련이지만 전쟁을 잃어버린 국민도 위험하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와 있습니다. 바르게 알도록 하고 바르게 판단하도록 바르게 행동한 무건 책임 우리 언론에 있다. 지금 언론 다 쓰겠죠. 5개. 100가지 중에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대하여 그야말로 만전을 기하는 것이 국방이다. 지금 뭐 박정희 대통령 말씀 하나하나가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들 맞잖아요. 이 새끼들은 뭡니까? 결국 정권 가져가서 민주화란 자칭 민주화 세력들 정권 가져가서 어떻게 됩니까? 좀 다 망가뜨려놨잖아요. 6째,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 주위에 전제하는 수구와 파정의 시기며 독성과 아집이면 단견과 무정견
그러니까 지금 남남 갈등은 제가 북한의 대남 공작이라 그랬죠. 이 대한민국 그 국민이고 정치인이면 그렇지 않아요. 일곱 역사는 언제나 난관을 극복하라는 의지와 용기 있는 국민에게 발전과 영광을 안겨다 주었다. 이 뭐 쭉 참 뭐 엄청난 좋은 이 명언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에 뭐냐 이게 여러분, 내 철모와 군화를 당장 가져라. 미친 개는 몽둥이야 이야기다. 이게 이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북한군들이 미군을 이제 도끼로 찍어가지고 이거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다시 한번 영웅 박정희 대통령을 기다리기 바랍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땅에 중국인 자본은 1원도 투자치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라고 이제 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차이나머니, 그리고 이제 차이나타운, 지금 춘천, 뭐 정동진, 평택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만들어지고 있죠. 큰일 났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이가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하는데 중국인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에 대해 규제가 안 해가 잘못해서 좀 열려 있잖아요. 그 중국인들이 뭐 아파트 부동산을 엄청나게 샀다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이거 그냥 전쟁 안 하고도 이대로 가면 뭐 중국이 먹든 북한이 먹든 이렇게 주워 먹게 돼 있습니다. 이걸 박정희 대통령은 이미 벌써 그 당시에 이걸 내다보시고 이렇게 법으로 규제했는데, 이거 뭐 민주화 바람되면서 싹 풀어버린 거예요. 예? 연자제 풀어가지고 지금 오늘 문재인 아버지가 북한군이었다가 6.25 때 지금 학도병들에 의해서 경북 영천에 생포됐다는 충격적 증언이 나왔잖아요. 이게 연자제가 있었으면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노무현이 똑같이 연자제에 있었으면 대통령 될 수 없는 놈들이에요. 이게 뭐 완전히 참 안타깝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래저래 뭐 학살자, 살인자, 뭐 악마 얘기 듣는데, 광주 5.18 때 80년대 박정희 대통령 서거 때 제대로 일을 깔끔하게 그 당시 북한군 침투나 이런 걸 명확하게 하고 완전히 싹 청소를 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자빨 전두환 대통령 밑에 누가 뭐 자빨이 있었는지 간첩이 있었는지 민주화라는 말에 속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냥 그들과 협상하다 보니까 물태우한테 그냥 뭐 정권 넘어가서 밀리고 김영삼이,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세력, 지금 국민의힘은 김영삼 세력이에요. 그 두 세력이 다 민주화 세력이니까 참전 유공자를 푸대접하고 월남 참전 유공자도 푸대접하고, 그리고 가장 어린 우리 10대 학도병 최고의 영웅, 이 영웅들도 지금 나 몰라라요 국가가. 이 여야 정치인들 모두 천벌받을 놈들입니다 이거. 그래서 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해서 흉탄에서 서거하셨습니다. 김재규의 그 제가 생각에는 거기도 북한이 개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순봉 전 의원 자서전에 보면은 79년 1월 1일 청와대 비서공보관을 지낸 선우연 의원에게 한 말, 박정희 대통령이 하순봉 전 청와대 출입기자가 이제 정리한 겁니다. 나 혼자 결정한 비밀 상황인데 2년 뒤, 이게 이제 79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81년 10월에 그만둘 생각이야.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 때 핵무기를 내외로 공개한 뒤 그 자리에서 하야 성명을 낼 거야. 그러면 김일성도 남침을 못할 거야. 가슴 아픕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누가 독재자다 뭐 비판을 하고 그래도 강력하게 오로지 국가 국민 누가 뭐래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 많은 모진 속에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까지 하면서 강행을 하신 겁니다. 왜? 거기서 물러나면 그 누구도 이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저는 대한민국 국가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해서 지금의 이 꼴이 됐다고 봅니다. 없어요. 이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아니까 독재자다 그다음에 장기 집권한다 그 비판 속에도 밀어붙인 겁니다. 왜? 후손들이 우리 젊은이들이나 우리 미래 세대들이 언젠가는 당신의 진정성을 인정해 줄 걸 믿고, 우리를 믿고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라면은 이분의 고뇌, 아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눈물이 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저는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합니다.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 산업화의 영웅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러나 또 여기다 제가 한 가지 더는 민주화까지 집어넣고 싶어요. 왜? 이분이 산업화를 했고 근대화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는 이분이 안 했으면은 이분이 산업화와 근대화를 안 했으면 민주화는 없는 겁니다. GNP 3,000불 미만은 배고픈 나라는 민주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독재체제 나라는 거의 배고픔을 배고프게 만드는 겁니다. 왜? 짐승처럼.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이 권력 잡으면 복지다니면서 자꾸 돈을 주고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고 스스로 고기를 잡게끔 하는 그런 걸 안 키우고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배부른 돼지를 만드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겁니다. 먹이를. 그래서 완전히 그 똑똑한 놈은 뭐 숙청해버리고 일반인들은 이제 배급제를 해서 거지를 만드는 거죠. 노예를. 정신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통치하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친 지도자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5.16 혁명이 없었으면 반드시 오늘날이 없었다. 6.25 때 학도병이 없었으면 오늘의 이 자유를 누릴 수 없다시피 또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는 안보가 기본이 안 되면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자가 들어오려면 안보가 튼튼해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최고 우위에 도는 겁니다. 뭐 안보가 돼야지 돈이 도는 거예요. 사업이 되고 믿고. 그래서 빨갱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보를 깨잖아요. 안보를 불하면 자본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지한다면서 돈을 풀어요. 빚을 내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차관은 발전 투자 목적인데 투자. 지금 얘들이 빚을 내는 건 뭡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하는 거는 그냥 퍼주는 거예요. 투자가 아닙니다. 그 쓰고 없어지는 돈이에요. 이 경자도 모르는 놈들입니다. 이게 지 돈으로 사업 한번 안 해본 거예요. 자기 돈 투자해서 구멍가게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서 집게 아니니까 지 마음대로 하고 나라가 집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자기가 경제를 너무 몰라서 나라를 경제를 지금 망가뜨린 방법 하나. 두 번째 공산화로 가기 위해서 지금 복지 정책을 한다면서 경제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박정희 대통령이 진짜 민주화를 하신 거다. 왜? GNP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독재자들은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럼 박정희 대통령은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성장, 교육, 강력한 카리스마와 통치 능력이 있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독재자라 이야기하기는 요즘 북한과 비교해보면 여러분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더해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지도자였다. 우리에겐 가분한 지도자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크게 지금 봤을 때는 진짜 우리가 진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 지도자를 지금 좌파 민주화 세력들이 자칭 독재자, 군사 독재라고 이제 오만 이제 몹쓸 짓을 한 거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따님인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불법 탄핵에서 이제 아직도 감옥에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합니다. 이거 해결 방법도 없고 이제 어쨌든 문재인 두드려 잡아야 되는데 그거 없이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이 힘들어요. 우리가 좌파들을 때려잡고 진짜 우파 대통령이 서야지 박근혜 대통령 명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석방은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명예 회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모든 게 해결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픕니다. 이 배은망덕한 이 민족성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2의 5.16 혁명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군인들은 뭐 하냐 그래요. 제주 4.3을 보면
이놈들이 군을 가지고 반역자 폭도로 살인마로 만들었습니다. 강주 5.18도 그렇고. 이네들은 전부 우리 국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군인이 뭔 죄가 있습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혁명을 폭동을 진압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저주를 퍼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나라를 통째로 먹는 겁니다. 통째로. 그래서 군이 깨어나야 되고, 1961년 5.16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국민이 깨어서 혁명을 해야지, 군이 지지하는 방법으로, 군이 국민혁명을 지지하는 쪽으로 나와야지 저는 성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미국이 다시 그래야 지지를 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 많은 분들이 군사혁명 빨리 한번 일어나 싹 썰어버리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깨어나서 계몽되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군사혁명 일어날 때도 대치기 당하면은 또 엄청난 피해가 생겨요. 그 용기 있게 나올 분도 없고, 왜? 이 야당이 재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야당이 5.18 가서 비석도 않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군부가 일어나기 힘들다. 강력한 우파의 구심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아무리 기다려봐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부족하지만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원래는 2019년에 이제 문재인 퇴진 국민 계몽을 통해서 제가 뭔가 혁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상한 목사가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제가 도와줬는데 아직까지 순교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방해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파의 구심점을 다시 정하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피해가 있고 적하로 가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파 국민의 구심점을 만들고, 그게 구심점이 돼서 싸움이 시작돼야 되고, 그 싸움이 시작되면 정의로운 진짜 대한민국 국군이 그 우파 단체를, 우파 세력, 우파들을 지지할 거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소탕 작전이 시작되겠죠. 그 뒤에 미국이 이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를 수호하는 자유 세력을 지지해 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맨날 뭐 반미만 일삼는 세력을 미국이 좋아할 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바이든 정부가 핵과 미사일만 포기하면 북한한테 이 한반도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상당히 지금 걱정스럽고, 한 가지 제가 더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저쪽에서는 임종석이를 차기 대권 주자로 북한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지지율이 안 뜨고 조금 뭐 안 되니까 계속 민주당 경선 일정을 연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은 전자투표고 전자개표입니다. 이거는 마음대로 조정 가능하고, 여론만 조작하면 돼요. 내가 볼 때. 그 여론 조작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간을 우리가 집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도 하다 안 되면 북한과 손잡고 저는 내전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내전을. 땅굴도 다 만들어놨고 다 파디 집어넣고 휴전선 다 열어놨기 때문에 쟤네들이 뜻대로 안 되면 여차하면 뭐 저는 내전까지도 내년 대선 전후, 지금부터 해서 내년 대선 전후까지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 4.7 재보궐선거에서 이겼다고 헬렐레 하고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쟤네들은 이렇게 자기네가 불리하면 숙였다가 기회가 오면 묻니다. 근데 지금 절대 안 물랍니다. 지금 보십시오. 김일성 해고록 출판 그냥 내버려 두죠. 출판하기 위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북한의 노동신문 보게 열어놔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해서 지금 청원을 거의 10만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착착착 진행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른다고 보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되고, 진짜 깨어있는 우파들이 335 적더라도 모여야 됩니다. 진성들이 모이면은, 진짜 우파들이 모이면은 싸우지 않고 갈라지지 않아요. 조금씩 양보하고. 좀 그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개판을 지게도 정치 여야할 거 없습니다. 개판을 지게도 아직도 이렇게 나라가 있는 거는 전국 곳곳에 보이지 않는 많은 애국자들과 진실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버티고 있는 거지, 경제인들이 또 열심히 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있는 거지, 정치를 잘해서 대한민국이 절대 이렇게 좀 버티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이 깨어나야 되고, 제가 재벌들한테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말씀하십시오.
재벌들이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고 돈을 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좌파가 득세하면 노조가 득세하고, 주체 사상의 핵심이 사람 중심인데, 그 사람 중심의 사람은 뭐냐? 노동자 농민이라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노조가 득세한 거 뭡니까? 공산화가 됐다는 거예요. 노조가 득세하면 기업 안 됩니다, 경제. 그래서 좀 이제 기업들도 특히 재벌들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삼성의 이런 현상도 똑같습니다. 좌파들한테 돈을 댔기 때문에 머리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제대로 가려면은 진짜 모든 적폐가 아니라 모든 공산 세력을 청소할 각오, 그리고 적과 아군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뭐 적과 아군 구분도 못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뒹굴고 있는데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뭐 국민의힘, 뭐 우파 보수내한 쪽에서 대통령을 가져온다 그래도 국회가 내가 3분의 2가 새빨갛다 그랬잖아요. 끌고 나가기 힘듭니다. 전애들 결사항전할 거다. 좌파가 되더라도 부정선거 때문에 우파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붙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국가안보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바닥이 나 있고 또 부채가 경제가 개판입니다. 부채가 5천조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두 개가 임계점에 저는 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이걸 과연 끌고 나갈까? 이걸 나가려면 아주 그 박정희 대통령처럼 강력한 리더십과 국민을 계몽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들한테 이 모든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고 이 고통에 동참을 원하고 함께 목숨 걸고 싸워달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드리고 계몽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영웅이라는 겁니다. 참 힘든, 우리가 보면 신적이에요. 초능력적이에요. 계몽도 하고 노래도 만들고 뭐 다방면에서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중화공업까지 그렇게 이 마스터 플랜을 짤 수 있는 사람이 국내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겁니다. 그래서 참 위대하다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그래서 이제 차기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적과 아군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대통령 되면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가 더 끔찍한 일을 당할 거다, 그 사람은. 그리고 이제 누가 되든지 간에 국가 부도나 지금 안보가 무너져 있어서 제가 그랬잖아요. 대선 전후, 지금부터 대선 전후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깨어있는 지도자, 이 한국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적과 아군이 누군지도 정확히 알고 진짜 목숨 걸고 이들과 싸워서 국민을 계몽해서 이들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가난과 안보를 지켜주셨는데 지금 뭐 좌파들이 민주화 탈을 쓰고 박살내고 있습니다. 박살. 그래서 이제 민주당 출신의 김영한 의원은 유공자를 반납했잖아요. 참 뭐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 게 많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이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싸움인데 가장 쉬운 방법이 국민들이 깨어나면 돼요. 깨어나면 이 캄캄한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면 돼요. 햇빛이 나면은. 거짓이 생존할 수 없는 구조가 되면 돼요. 거짓과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구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쉽습니다. 또 이게 계몽만 잘 되면, 그러니까 계몽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스스로 자유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진 고통을 겪었고 그런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의 모사드를 운영하고 지금 또 자기 나라를 좀 건들면, 엊그제도 이스라엘 폭격했잖아요. 그렇게 힘이 세야 됩니다. 국가를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개판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 하느님이 어쨌든 저희 뉴스타운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희가 참 미력하지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의 대통령은 좋은 학교, 뭐 정치를 오래 하고 다 필요 없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은 지금까지 나라가 망가질 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간, 역사 간, 그 다음에 적과 아군을
정확히 구분하고 지금 민주당은 나머지 세력 뭐 국민의힘이나 우파들은 다 적으로 보고 있어요. 적으로. 근데 지금 국민의힘 뭐야? 민주당을 그냥 동료 정치인으로 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적과하고는 구분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모든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적과학원을 가장 잘 구분하는 사람이 시스템클럽의 우리 지만원 박사님. 그리고 뉴스타운에 이제 저 정도 20년 정도 돼야지 공부가 돼서 적과학원을 정말 구분하고 저들과 싸울 수 있는 용기나 지혜와 전략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도병 이 동상 세우고 기념 수업 하는 것도 그 많은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 지만원 박사님도 이거 손 회장 진짜 그 좋은 생각이다. 훌륭하다. 진짜 아주 진짜 제대로 짚었다. 아시는 분들은 그럽니다. 지금 바로 짚었다. 저 동상을 세우고 학도병을 지금 불명예스럽고 인정받지 지금 기여야 정치인 전부가 뭐 정의 내세우고 뭐 지금 뭐 다 민주 내세우고 뭐 하잖아요. 좋은 건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학도병들을 제일 먼저 끌어받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얘기 다 했으면. 이거 그랬잖아요. 그 거짓말이란 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야 할 것 없이 저 새끼들은 자기를 위한 정치였고 공산화를 위한 정치였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학도병들이 지금도 이렇게 푸대접 받고 있고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로. 이게 국민한테 알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쟤네들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각 부정선거 싸우고 다 좋아요. 그러나 큰 틀에서 국민을 계몽하는 방법에서는 이 학도병 동상만큼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냥 난리 났다, 이상한 제목, 자극적인 제목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보면 뭐 하냐고. 네, 그러잖아요. 보면 뭐 하냐고. 이거는 역사를 써가는 겁니다. 우리가 방송하고 글 쓰고 집회하는 것도 역사를 써가는 거지만 이 미술 청동 학도병상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건 오프라인에다가 진짜 동상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 자체가 역사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5세 소년을 15세에서 한 17세 사이에 한 소년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중학교 2학년 정도, 2학년, 3학년 정도 해서 이제 의자는 나무 탄창 박스를 2개를 포개서 앉아 있는 겁니다. 전쟁시니까 편하게는 못 앉아 있고 좀 걸터 앉아 있고 왼손에는 M1 소총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편지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교복에 단티를 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의 각박함, 15세 소년이 부모님을 작별을 고하고 사지로 가는 거죠, 전쟁터에. 그 위대한 어떤 그런 결정을 하고 전장에 간 부모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고 훌륭한 세대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많이 깨어났다가 그래서 나라를 지켰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진짜 역사적인 건국이죠. 오늘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 역사적인 혁명입니다. 구국의 혁명입니다. 그 혁명을 통해서 오늘날 이 경제 발전이 이렇습니다. 오로지 안티하고 뒤통수 걸고 독재 타도하고 외치던 놈들이 민주화라고 했는데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언론 통제하고 바람만 하면 탄압하고 소송하고 임종석이 또 저한테 소송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빨개들이. 이 민주화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네들의 실체를 드러냈다. 실체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전쟁을 할 시기가 왔고 저희는 뉴스타운은 소수지만 정예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지 세력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집회도 가능하고 저희가 이제 호혜지도 10만 부를 뿌린 거 많이 뿌린 겁니다. 전단지도 앞에 한 15만 부 뿌렸고 그래서 오프라인에 이제 온라인에는 신문과 방송,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는 전단지, 호혜지, 그리고 이제 동상이 서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영상 차를 가지고 집회가 안 되니까 영상을 틀어주겠습니다. 그 차가 집회도 가능하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5.5톤으로 차를 재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기둥뿌리가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버티고 있고 그 소중한 자발적 유료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유사원은 뭐 지금 엄청나게 뭐 유튜브도 탄압, 지금 광고 수익 작년 7월부터 슈퍼챗 광고 모든 거 다 차단됐죠. 저희가 인터넷 신문이 원래 이제 창간 21주년인데 작년에 또 네이버하고 기사 제휴가 있는 걸 잘라버렸습니다. 저희를. 그러니까 뭐 저를 못 죽여서 안달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계속 저희는 전진합니다. 전진하고 있고, 또 탄압이 있어도 지금 반대로 학도병 동상을 가지고 또 지금 전국에 세우니까 저놈들 한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방법은 저를 이제 뭐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형사 고소도 하고 해봤지만 계속 하니까 제가 이제 사는 분들이 걱정을 해요. 조심해라. 이제 저놈들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테러밖에 없다. 손 회장에 대해서 테러를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그러는데, 나름대로 제가 뭐 겁은 없습니다. 그러나 큰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심은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떠드는 분들이 좀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태백 갈 때도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안전하게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부터 학도병 동상을 1호로 영천에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아스팔트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함께 아스팔트에서 또 만나고 함께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절대 이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은 반드시 이제 자유를 수호하고 여러분과 함께해서 좋은 나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염원입니다.